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앞에 우리가 포로기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불타고 또 왕궁도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고 쓰임받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도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살렸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영웅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세종대왕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한 사람, 그 사람 누구일까요? 이승만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집회를 했잖아요. 이호 목사님을 불러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뭐 집회를 하는데 아니 이승만에 대한 집회를 하다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일생 동안 헌신하다가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 못지않게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1일 날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나왔을 때 첫날 우리 교회에 1,200명이 표를 끊어서 저 영화를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나 하지 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3월달에도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1시간 동안의 설교를 했는데, 며칠 후에 이승만 대통령 아들과 그 며느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업적은 어마어마하게 한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다 폄하하고 무시하고 조작하고 이런 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승만 장학생도 모집하고 이승만에 대한 책도 읽고 독후감도 대회도 하고 글 적기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자나 우를 떠나서 이승만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알려진 데 아주 적지만은 우리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2024년 150년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40년 만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3.1 운동의 주축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였고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3.1 운동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교인들, 교회들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고, 지암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사람을 다 태워 죽이고, 나오는 사람들은 일본의 순사들이 총으로 쏴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조만식이나 안창호나 김구나 이상재나 서재필이나 이성훈이나 유관순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런 열사들, 독립투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이들은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수많은 독립투사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그거는 두말할 가치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꼽을 수밖에 없고, 이분은 우리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음 주일날에는 오늘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육기관에 다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어떤 기관이든지 유치부든지 유년부든지 고등부든지 청년부든지 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안 있을 계획입니다. 이런 사람 불러내서 다시 공부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승만의 젊은 사진을 보면은 우리 사진 잘 알죠? 이승만 잘생겼나요? 그는 20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조선은 왕정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왕정 국가를 폐기를 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자, 그리고 신분, 양반과 종 신분을 철폐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을 철폐하자 하면서 서재필과 함께 망민공동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1만 명의 사람들, 그 당시에 1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지금 왕이 있는데 왕정을 타도르려고 신분제를 폐지를 하고 남녀 차별을 철폐하자 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자기를 쫓아내고 반역을 일으킨 이승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사형수로 있었지만은 선교사님들은 이승만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가르친 바에 의하면은 6개월 만에 영어를 거의 뗄 만큼 대단한 인재임을 알고 선교사님들은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위해서 책도 넣어주고 많이 기도하고 또 왕한테도 계속적으로 탄원을 해서 감명해 줄 것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승만은 목에 칼을 차고 수감되어 있으면서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사형을 받아도 잘 안 죽이지만은 옛날에는 사형 언도를 받고 되면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전혀 모르는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그 감옥에서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똑똑했던 이 이승만이가 목에 칼을 차고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선교사님이 넣어주는 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의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는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감옥에서 쓰게 되는데, 그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 안에 우리나라를 동양 최초로 기독교 이념으로 하는 국가를 세워서 백성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또 백성들이 마음껏 신분 철폐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언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서구처럼 부강한 경제 대국을 이루는 이런 목적을 가진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정신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저 독립정신 안에 감옥에서 20대의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서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이런 민주국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 그 당시에는 밥 한 끼 먹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만은 조선시대는요 밥 3끼 안 먹었습니다. 밥 3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누가 밥을 3끼를 먹습니까? 당연히 밥은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꿈꿨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3%일 때에 일제의 순환기 아래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겨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완전히 희망이 없을 바로 그때에 이승만은 이 나라를 기독교적인 나라, 기독교의 이념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그걸 글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나라가 일제에 망했잖아요. 일제에 망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어서 독립된 나라는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 거다, 민주국가를 만들 거다, 백성들이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거다,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승만은 미국에 이제 사면을 받고 건너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학교에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었을 때 방금 사진에 나왔죠.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럴 때 나는 교육과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승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버드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2년 만에 받았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승만은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리고 이승만이 예상한 대로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우리는 1945년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한국에 돌아와서 결국은 1948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승만은 그때 나이 74세 때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의 김구와 함께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득표율을 보면은 이승만이 91.8%, 김구가 6.7%, 압도적인, 완전히 압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서 이승만을 가르치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준 분이죠. 교회가 있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승만의 업적을 딱 하나를 꼽으라면 자유민주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예수를 믿고 대통령 되기 50년 전에 우리나라를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겠다고 꿈을 꾸고 독립정신에다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적었잖아요. 이승만이 74세 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이 지금은 아주 자유롭지만은 조선시대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어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일본어로 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뭐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왕정 국가 아래서 자유가 뭐야?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에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당시 미 군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77%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잖아요. 77%의 백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알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들을 설득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0개의 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는 저 러시아, 중국, 쿠바, 미얀마, 여러분 모든 나라들, 북한,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마오쩌둥이나 모택동이나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나 자기 백성들을 1000만 명, 2000만 명, 몇백만 명 이런 걸 죽였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냥 1000만 명 단위로, 폴포트는 300만 명 자기 백성들을 죽여서 해고를 전시하고 했잖아요.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택을 해가지고 140개 나라 중에서 OECD의 나라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도 없는 그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승만의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7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저 북한의 김일성이 옳았습니까? 이승만이가 옳았습니까? 그거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북한은요,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밤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남한에는 저렇게 불빛이 있는데 북한에는 불빛이 없어서 바다인 줄 알잖아요. 이 사진 한 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온 이 나라와 공산국가를 지지하고 만들었던 북한이 얼마나 그 판단이 달라졌는가, 이승만의 판단이 옳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빛 있는 남한과 깜깜한 저 북한의 차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은 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거 있고 100% 잘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가져온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승만을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중국 옆나라에 이곳에 여행을 가보면은 중국은요, 자기 백성들을 몇백만 명을 죽였던 저런 사람들도 화폐에다가 다 찍어가지고 지금도 그걸 백위안 이런 다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과가 많고 자기 백성들을 문화혁명을 이렇게 다 때려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세웠다고 화폐 이런 거에 다 세워놓고 사진까지 다 찍어놓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기초를 다 닦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욕만 하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아무도 기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덕을 보고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욕만 하기 때문에 저는 매년 전부터 이렇게 이승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책을 읽게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설교를 다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고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승만의 그런 통찰력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북한에 흡수되어 가지고 공산주의가 된 거 뻔하지 않습니까?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은 우리 오늘 후손들이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북한에서 탈북, 우리 교회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왜 그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지를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유로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가 있기 때문에, 노래가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온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유를 가지고 사는데, 자유는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짜로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나라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고말지도 모르고 자유를 준 사람을 욕만 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변망당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대단합니다. 이순신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보다도 이순신보다도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승만은 이렇게 위대한 우리 민족의 믿음의 영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좌파들 중에서도 종북 좌파가 있어요.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란 말이에요. 사실은 좌파도 아니죠. 북한을 추종한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자기 백성들이 300만 명 굶어 죽게 만든 저 나라를 추종하는 이런 종북 좌파들이 있습니다. 종북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요, 딱 이승만입니다. 왜냐? 이승만과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은 저 사람이 종북 좌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종북 좌파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하고 아무리 낙동강 전선에서 싸워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북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함으로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저 북한이나 종북 좌파들은 미국
미국만 아니었으면은 저 공산주의가 되는 건데, 미국만 아니었으면은 공산 통일이 되는 건데, 땅을 치면서 미국을 욕을 하고 하는 것. 북한 사람들 중에서 저 김일성이나 정권 잡은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래 남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승만만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거요 볼 것도 없이, 이승만만 없었으면 우리는 저 북한에 넘어갔을 겁니다. 김일성이는 소련의 등을 얻고 남한을 한 달 안에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혼장담하고,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그냥 전차 몰고 내려가면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낙동강까지 다 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이승만이 그것을 미국을 설득해서 막고, 그래서 이승만과 미국, 그래서 종국 좌파들은 미국과 이승만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이승만을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 사회도 북한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조작하고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김일성이는 올바른 체제를 가진 사람이고 대한민국 이승만은 완전히 일제식민지고 미국 제국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주사파에서 전향한 민경우라는 사람이 있죠. 이 민경우라는 사람이 이번에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사퇴를 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북한에 있어서나 한국에 있는 친북 주사파들에게서 이승만의 존재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아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격화하려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동기가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는 제가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는 뭐 하와이에서의 뭐 공금횡령 이런 얘기를 쫙 그냥 너무 과도하게 다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뤄서 전체적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가리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서의 뭐 독립정신 뭐 이런 이런 건 아예 이제 그냥 가르치지 않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제가 아까 그 4월 13일 그 서울대 병원에서의 그 장면을 높이 주의 있게 본 이유는, 내가 저 장면을 옛날에 봤을까 안 봤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사진 한 장이 주는 어떤 그게 있거든요. 좀 잘못한 건 있어도 저런 정도면 이해 가능한 어떤 실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적인 장면은 대체부를 띄우는 건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지만 이승만을 격화하기 위해서 김구를 띄우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왔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승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주사파의 아주 뿌리가 되는 어떤 이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약간 중도적인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했지만 독재도 했다,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서로 절충이 가능한 어떤 존재라면, 상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만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 보장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보장되면 북한의 정통성이, 북한 지도의 통일론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좌파들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들어보셨죠? 저 주사파들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은요 박정희하고도 다르게 정통성의 문제예요. 김일성이 옳았냐, 그 다음에 이승만이 옳았냐, 이승만을 칭송하게 되면은 김일성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승만을 어떻게 하든지 도둑놈, 못된 놈, 도망간 놈, 국민을 죽인 놈, 독재자, 이런 프레임을 다 씌워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이승만이 완전히 독재자,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어제 조선일보에도 보면은 있는 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조작하는, 우리 여운형 암살 비호를 이승만으로 하고 똑같은 문서에 김구는 영영 처리해가지고 김구는 안 나오잖아요. 이승만을 깔아뭉길라 하다 보니까 이승만하고는 격이 완전히 떨어진, 이승만이 대학원생이면은 김구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량적으로나 통찰적으로나 보면은 한 중학생도 안 되는 이런 건데, 김구는 대단한 인물로 띄엄으로 이승만을 깔아뭉길라 하라고. 여러분 서울대 박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이승만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된 것은 기호가 1번이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는 사람들이 문명률이 높아서 기호 1번이니까 1번 다 찍었구나. 이승만 1번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공공연연히 서울대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관장을 지냈던 김상홍 저런 사람들도 독립관장으로서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조작까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서울대 교수나 독립기념관장까지 한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를 조작하고 이승만에 대해 조작하려고 없는 것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지고 온 것은 이승만인데, 그 이승만은 자기가 그냥 배운 게 아닙니다. 많은 책을 보고 연구도 하고 미국에서 연구했지만은 기독교적인 국가와 가장 맞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거기서 감옥에서부터 기독교적인 이념에서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겠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승만의 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는 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의 업적은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 보통 선거를 도입했잖아요. 저 프랑스나 여러분 미국이나 저런 스위스나 이런 사람들, 민주주의가 오래된 저런 나라들도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보다도 더 빠르게 여자들에게도 첫 선거부터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준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나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도 이승만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마음껏 언론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협성해봅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신문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가. 보통 사람들은 여러 수백 명이 여러 수십 명이 최고 뛰어난 수십 명의 수백 년이 거쳐서 해야 될 업적들을 이승만 한 사람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최초로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농지개혁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돈 있는 지주가 농지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더 보상을 해주고 국민들이 똑같이 농지를 가지게 하자. 여러분 그때의 지주, 그 당시에 이렇게 권력 있고 물질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주와 국회의원, 국회 이 사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농민들은 무지했지만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은 우리나라 농지의 94%가 전 국민이 똑같이 땅을 나눠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농지 개혁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런 지주와 양반들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을 독재자다 이렇게 하면서 독재자의 프레임이 그때부터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분철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농지를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장사를 해가지고 팔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사람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으면은 그 돈 모은 사람이 사업을 해서 신분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가 폐지되지 않고 농지개혁에 성공하지 못했고 지주들이 계속적으로 땅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은 일반 백성들은 80% 이상이 전부 다 그 밑에서 소작농으로 있으면은 신분을 철폐를 해도 법으로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가봤잖아요. 필리핀은요 8개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분 철폐는 꿈에도 못 꾼다는 거예요. 필리핀이 자유롭게 보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신분 철폐 안 됩니다. 마르코스가 그렇게 독재하고 물러갔는데도 또 그 동생인가 딸인가 좀 대통령 부통령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필리핀은 절대로 신분 철폐 안 됩니다. 신분 철폐하려고 하면 총으로 쏴서 암살시켜버려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므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상업하고 농업하고 어업하고 다 돈 벌어서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상업하고 장사해서 신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토지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 땅이 없다, 주인 땅밖에 없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등학생들도 나가고 여고생들도 나가고 청년들도 다 나갔잖아요. 우리나라를 지지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 땅이니까, 내가 피땀을 일군 땅이니까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는 것. 6.25 전쟁의 승리 중에 하나도 농지개혁의 성공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정책입니다. 남녀 차별을 철폐했죠.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나라가 교육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있는데 다 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초중고를 전부 다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를 정설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유학생을 보냈잖아요. 그때도 유학생이 3만 5천 명 됐는데 6.25 전쟁 때도 대학생들을 국비 장학생으로 보내고, 그런 사람들은 군대도 전쟁이 일어나면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와가지고 전쟁터에 투입해야 되는데 유학 가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은요 군대도 면제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잘 살려고 하면 배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부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그래도 영향을 미치던 영국보다도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더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도 학교를 세우고 하와이 가서도 여자 학교를 세우고 남녀 공학을 세우고 우리 YMCA도 세우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 기초를 다 닦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우리는 최근래에 무엇보다도 6.25를 막아낸 1등 공신은 이승만입니다. 나라를 세운 지 1년 8개월 만에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승만의 설득으로 미국은요, 미국 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회 승인 없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6.25 전쟁입니다. 너무 급박하고 이승만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윌슨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압력을 넣고 메가단에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인맥을 총활용해가지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미군을 참전시킨 유일하고도 마지막한 것은 바로 6.25 전쟁이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종북 좌파들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갔다, 런 성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이승만을 아주 깔아뭉기 위한 김일성의 시각과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피난 가는데 한강 다리를 끊었다고 대동강에 폭파된 다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진의 교과서에도 대동강 철도를 보여주면서 이승만이가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다. 우리나라 국군 매뉴얼에는 그 당시에 북한에서 전차가 서울에 들어오면 2시간 안에 한강을 끊어야 돼. 한강을 끊지 않으면 남한이 순식간에 다 점령되니까. 군대 매뉴얼대로 한강다리를 끊었는데 그 한강다리를 이승만이가 폭파시켰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를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승만을 완전히 못된 놈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1000번 만번 양보를 해서, 여러분 삼국지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봅시다. 삼국지. 조조가 적백대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도망갔지. 유비는 도망 안 갔습니까? 장비는 도망 안 갔습니까? 송구는 도망 안 갔습니까? 적군이 탱크 몰고 와가지고요 서울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서울을 지킬 거다 해가지고 서울에 앉아있다가 이승만이가 포로로 잡혔다. 이승만이가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나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승만이 그럼 서울에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이승만은 대전까지 가고 기차가 대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미국 대사한테 권총을 들이대면서도 빨리 대전으로 올라가자. 대전에서 이승만은 미국은요, 이승만을 일본으로 피신시켜서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그랬죠. 임시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한반도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내가 죽음죽이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나라 낙동강 전선을 한번 볼까요? 전부 다 북한에 넘어가고 여기 지금 대구 부산만 남았잖아요. 이런 데도 이승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전차 한 대도 없는 이곳에도 내가 이겨서 죽으리라. 그래서 나라를 지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전쟁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국가로 무너지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의 모든 통찰과 인맥과 목숨을 다한 것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은 이승만의 업적 중에 업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이 74세 때에 대통령이 되고 1대, 2대, 3대, 4대까지 대통령이 됐잖아요. 4대 대통령이 될 때는 이승만과 같이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승만은 자기가 그냥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부통령 선거를 하다가 부통령 선거를 부정을 하는 바람에 이승만이가 물러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영원히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이 잘 살라고 하면은 지금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동맹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독일하고 일본 이런 사람이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이 다 나치에 들어갔을 때 미국이 참전해서 동맹 국가들이 히틀러를 물리치고 일본을 물리치고 전 세계 반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이런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이 최강국 유럽이 영국 외에는 전부 다 100% 히틀러한테 다 떨어졌을 때에 미국이 참전해서 유럽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한미 동맹 조약을 맺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여러분 공산주의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 북한, 중국, 쿠바, 캄보디아 뭐 다 마찬가지로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대한민국에 파견돼서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가 끝나자마자 5년 만에 또 대한민국에 가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5만 4천 명 죽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백성들이 지지를 철회함으로 말미암아서 트루먼은 인기가 급락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1952년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전쟁을 종식하겠다, 끝내겠다, 이 캐치프레이를 걸고 와가지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전쟁을 끝내고 미국은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가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또 전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미국 너가 공격당하면 우리가 다 가서 도와줄게. 우리가 어려우면 너가 와서 다 도와라. 100% 도와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미쳤습니까? 우리나라 $100도 안 되는 이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에티오피아도 와서 도와줬잖아요. 이런 가난한 나라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똑같이 침략을 당하면 100% 다 도와준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트루먼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젠하워도 택도 없는 소리 다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은 방공포로를 책방하고 온갖 걸 떼서도 이 나라를 지키고 미래가 번영이 보장되는 것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100% 미국 간다.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고등부한테 물어볼까요? 고려시대에 강동 6주를 빼앗기지 않고 돌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서희죠. 그래서 우리는 국사를 배우면서요, 와, 서희는 외교를 통해서 저 북방 땅 강동 6주를 돌려받았다. 와, 외교 잘한다. 그리고 공부하잖아요. 그 서희라고 대답했잖아. 강동 6주 잘 받았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75년 동안 번영을 누린 것은요, 서희가 했던 것보다도 100배나 더 위대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제갈공명 똑똑하죠. 제갈공명은요, 죽고 난 다음에도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런데요, 이승만은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항일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75년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지킨 것, 이거는 제갈공명보다도 10배나 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제갈공명이, 우리는 삼국기를 보면 제갈공명 대단하다 하는데 제갈공명 대단하죠. 저는 이승만은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라를 지킨 것은 항미 상호 방위 조약 같다. 그 미군이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한테 굴복해 가지고, 원래는 이승만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려 그랬는데 이승만이 원체 탁월하게 밀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미군은 어디에 근무하느냐? 미국은 일본의 오키나와나 도쿄나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은 38선에 전부 다 근무해라. 38선에 근무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 38선에 돼 있잖아요. 북한이 올라가려면 인계철선이라 그래서 미군을 죽여야만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승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 후티 반군이요, 포탄을 터뜨려가지고 미군 3명 죽었죠. 미군 3명 죽으니까 미국, 영국 전폭기, 그래서 토마호크 빡 해가지고 하루 만에 80몇 군데 폭격됐잖아요. 만약에 김일성이가 미군을 38선을 건너다가 미군을 지지밟았다, 미군이 10,000명 죽었다, 그러면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승만이가 말도 안 되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미군을 38선의 인계철선처럼 쫙 깔았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그렇게 쳐들어오려고 해도 못 쳐들어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것은 이승만의 업적 중에 업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미군이 38선에 쫙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작은 나라, 이 돈 작은 걸 가지고 경제 개발에 힘을 쏟아주게 됐습니다. 저 북한이 왜 저 가난합니까? 가난한 나라인데도요, 저 자기 나라에 돈 있는 걸 전부 다 핵무기 만들고 무기 만드는 데다 쏟아 부으니까 가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38선에 집중시키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망했습니다. 북한들은 가난하게 됐을 거예요. 미군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경제개발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해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국방비 다 절감하게 되고 재정의 20%를 경제개발에 투자하게 되고, 또 미국 관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저 이번에 쿠바하고 협상해가지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망한 나라입니다. 누가 우리하고 손불려서 수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딱 맺고 나니까 미국이 이 사람하고 인사해, 저 사람하고 인사해, 다 해서 세계 140개국 나라를 순식간에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나가서 무역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미국은 무상 원조를 21억 달러를 해줬는데, 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박정희가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취하셨던 보상으로서 한일 청구권을 가지고 5억 달러를 5억 달러, 무상으로 3억, 빌린 것 2억, 5억 달러인데, 이것보다 10년 전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21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21억 달러.
한일 청구권보다도 4배나 많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 복구비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 폭파됐는데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다리를 세우고 하기 위해서 90조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국도 좋은 일 하는 것도 있고 나쁜 일도 하고 미국도 자기 이익을 따라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없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우리 어릴 때도 학교 가면은 옥수수 죽고 다 준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사람은 돈이 더 준 거 아닙니다. 미국도 자기들 돈 모아고 세금 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이런 서부 개척 이런 거 영화 안 봤습니까? 다 어렵지만은 거기서 우리나라의 90조, 21억 달러 이런 돈을 무상으로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돈을 빌려줘서 이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미국 물러가라. 그런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이승만도 어찌 한 인간으로서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국을 사랑했지만은 74세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인해 장마에 걸쳐서 사람들이 살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승만은 이미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혼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부통령 선거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걸 항의하는 학생들이 데모하는 학생들한테 군경이 총을 발사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죽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병원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 또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하야하라, 백성들이 또 하야하라 할 때 이승만은 하야했습니다. 하야했잖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자 김일성이 폴포트 하야합니까? 데모는 다 때려 죽이지. 스탈린은 하야합니까? 레닌은 하야합니까? 모 대통령이 하야합니까? 자기 국민들 다 때려 죽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고 가오를 알고는 자기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독재자다, 못된 놈이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말 이승만이 자기가 독재자였으면 거기에 뭐 데모하는 거 그거 다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문사 다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몇십 년 뒤에 일어났던 정권들도 그렇게 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럼 이승만은 자유민주국가를 신봉하는 거고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야하니까 하야했잖아요. 어떤 독재자가 하야하라 한다고 하려고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해가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를 하고 그의 장례식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한 사람이었죠. 기독교 국가를 이루겠다는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어디에서나 성경 공부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한성 감옥에 있을 때나 마지막 때나 여러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3%일 때 하나님 옛날에 기독교 인구 100만 명을 주십시오. 그때는 정말 꿈 같아. 우리나라 3천만 동포 중에서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13만 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초대 대통령 거기에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군종제도, 군목제도, 핵목제도 이런 다 만들고 기독교 신문, 방송국, YMCA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든지 확산되도록 하고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군목제도를 만들어서 1955년도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 20%가 기독교 교인으로 개종을 한 것은 역사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종북자파,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자파들은 이승만에 대한 온갖 프레임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통일을 방해했다. 그러면 우리가 김일성하고 통일하면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김일성하고 통일하지 못한 걸 이걸 반통일 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이라도
김일성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북한에 교회 하나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수만 개 있는 것은 이승만의 업적이 아닐 수가 없고 이승만의 친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도 보고 자료도 다 당연히도 봤지만은 북한 김일성에는요 전부 다 친일파들을 다 내각에 세웠습니다. 이승만은 독립투사들만 내각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북한에 태어난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다 친일이다, 친일이다, 친일이다.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 일제 밑에 있는데 그럼 밥도 안 해먹고 공무원도 안 하고 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남아공의 만델라는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졌어요. 백인들 압자에 반대하다가 27년간을 감옥에 갇혀졌지만은 그가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조사는 다 했지만은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몇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고요?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흑인들 지도부는요 만델라를 테러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했는데 백인들한테 도와주던 사람을 다 사면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만델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백인들 다 떠나갈 거고 그럼 우리는 더 어렵고 가난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만델라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남아공이 안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승만을 보면서 동북좌파들은 집니다. 미국만 좋아한다.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미국은 이승만을 몇 번이나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해방이 되어서도 미국 국무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못 가게 했습니다. 비자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어쩔 수 없이 메가더한테 전문을 보내서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메가더를 통해서 메가더 전용기를 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없애보려고 하는 작전을 CIA에서 다 세우고 그럼 역사적으로 모릅니까?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싸운 거지 그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재필, 김구는요 살기 위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서재필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안창호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승만은요 우리나라 통일이 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남다가 통일이 안 되면 이대로 무국적으로 죽을 거다. 그런데 해방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승만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을 할 때도 초대 대통령을 역사 저널에 보면은 나오죠.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죠. 사진을 보면은 김규식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사회주의자였던 이 여운형을 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고 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걸 타도하고 자유민주 국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국가, 이 국가를 세운 것은 이승만이 절대로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많은 프레임을 걸어서 파렴치범이다, 군자금을 횡령했다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다 모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최고의 주석으로 요즘 같으면 대통령으로 삼은 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91.8%의 득표를 받은 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초대 국회의원들 대부분 독립투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90% 이상을 이승만을 지지했어요. 그래 7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파렴치범이라고 그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그 파렴치범을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세우고 김구는 8%밖에 안 주고 오늘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작년 6월 달에 부산 광야에서 우리에게 환경영향평가 학교를 세울 수 있던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학생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리고 국가에서는 학교를 세우면은 교사들의 월급도 다 주겠다. 밥 먹는 것도 아침 점심 다 주겠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는
학교를 세울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만 세우면 국가에서 교사들 월급도 다 주고 국사 1시간, 사회, 국어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종교활동 다 가르치고 어떤 걸 가르쳐도 좋다 했지만은 우리 돈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재를 모아서 이런 인재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나가는 저 북한 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저 북한 땅을 보면요, 저 까만 북한 땅에 다시 남한처럼 불빛을 팍 비치게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세계로 교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세움 아카데미도 하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의 역량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서는 과하다 할 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일입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장을 여기 맺고 연세대 석좌 교수인 유영익 박사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건 왜 없어요? 자료 사진에 띄우지 않고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유전인자를 가졌다. 이승만 대통령을 07, 잘한 거 7, 잘못한 거 3이라고 하는데 건국 초기 6.25 전쟁 등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권위주의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잘한 것은 10이고 과는 0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고 지금 현재 연세대 석좌 교수로 있는 유영익 박사의 견해입니다. 저도 이게 100% 동감해요. 나라를 세워서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 나라에 왕정 국가에만 있다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 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진짜 먹을 때거리도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 조금 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과라고 할 수 있느냐? 전 세계 독재자들은 지금도요, 가난한 가운데 있는 거 이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이승만은 그냥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는 이 기도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허락한 거잖아요. 이승만이의 그런 책을 보면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어떻게 해주든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이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은 더 전파를 하고, 지금 저 북한 땅, 캄캄한 땅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북한 땅은 개방되고 달라지고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목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